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 이어가던 랠리를 끝내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0.85% 하락을 하면서 2379포인트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200개대고요. 하락 종목 수가 600개대.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좋지 못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대 하락을 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또 제가 또 코멘트 드릴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또 10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멘텀 자체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의 조정은 미리 좀 예견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아무래도 좀 지표들은 좋지 못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12월 달에 중국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좀 봉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중국의 경제지표에 좀 좋지 못한 영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됐던 12월 관련된 지표들은요, 그래도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8% 정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오늘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던 건 중국의 지난해 연간 GDP 목표치가 하회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간 성장률 자체가 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써 주가에 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도 거는요,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경기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는 이번 주에는 좀 재미없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은 설 연휴예요. 사실 벌써부터 설 연휴가 막 기다려지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에는 또 그렇게 연휴라는 불확실성은 또 악재잖아요. 거기다가 1월달 들어서 많이 상승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둔 좀 불확실성 속에서 아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추세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큰 그림 속에서는 좀 분할 매수, 비중 확대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라면은 매수는 솔직히 이번 주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설 연휴 때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올라간다면은, 만약에 올라간다면 2420과 2500에서 분할로 조금씩 현금 비중 확대,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전략처럼, 그리고 떨어진다면은 조금 지켜보면서 다음 설 연휴 끝나고 매수할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강도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좀 이어진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종목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에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4%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유는요, 테슬라의 원통력 배터리 관련된 오더컷 이런 좀 루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배터리 주문을 줄일 거다,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좋지 못한 하락,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도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향후에 좀 활성화될 그런 부분이라는 점은 계속적으로 뭐 변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 탑픽으로는 계속 삼성 SDI를 꼽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동반해서 오늘 뭐 1%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좀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추세에서 본다면은요, 지난번에 1월달에 저점이 57만원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만원대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뭐 살만한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 지주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금융지주가 3%대 하락을 했고, 뭐 각종 금융지주사들 좀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쪽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카카오가 오늘 4%대 하락을 하면서 61,8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업종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말씀 드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카카오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 카카오가 목표가가 8만원이고 계속적으로 뭐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개인 투자분들 아직도 못 팔고 있고 이런 분들이 혹할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하락할 때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얻어맞을 때 많이 얻어맞는, 세게 얻어맞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풍선이 한번 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터지면은 회복을 할 수가 없다, 여전히 고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카카오에 대해서 뭐 목표 주가를 PER 뭐 25배, 30배 정도로 막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성장성을 엄청 반영을 해서. 그 정도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면, 우리 시장에 PER 10배 이하 종목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 10배 이하의 저평가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도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좀 종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OCI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OCI가 오늘 3.5%대 상승을 하면서 89,800원대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뭔가 무너질 듯 했는데요. 또 회복하는 속도가 OCI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76,800원대부터 89,800원대까지 벌써 거의 뭐 1월 들어서만 13,000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은 OCI도 뭐 10만 원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121선이 있는 10만원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고,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업종으로 OCI 같은 기업들 좀 살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뭐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상당히 좀 양호하고, 최근에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감안을 해봤을 때, 앞서서 제가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괜찮다, 이런 의견이라면은 뭐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14만원대 초반권 또는 뭐 혹시 이탈하더라도 부담 없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설 연휴가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설 연휴 전에 굳이 무리하게 베팅을 하시지 마시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